저는 부티나는 인터뷰의 샤이니예요. 자, 오늘도 저의 베스트 프렌드 조니에게 그리고 저 친구 하나 또 생겼어요. 윌리라고.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정의가 영어로 뭘까요? 자, 조니부터. 저스티스. 저 배웠어요 이거는. 아닌데? 아니. 데피니션 아니에요. 뭐라고요? 데피니션. 발음이 둘 다 왜 그래요? 근데 윌리 혹시 이과예요? cen이과라. 찌일과 맞네. 찌일과 맞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이걸 보고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문과 감성 그리고 이과 감성 요거를 절묘하게 합치면 재테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저희가 주식을 살 때 어떤 걸 살까 언제 팔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것을 만드신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와, 또 다른 Rising Star 유튜브 작가 그리고 실제 본업은 투자 자문 회사 대표십니다. 드물머리 천영록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영록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회사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이제 제 돈을 모아서 학생 때부터 선물 옵션을 공부를 했어요. 그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네. 10,000명 중에 뭐 9,997명 정도가 실패한다는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 트레이더를 뽑는 선물 옵션 증권화 트레이더. 회사에 네. 지원을 해가지고 다행히 합격을 했죠. 다행히 합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선물 옵션 트레이더 잘 못해서 한번 잘리고 이제 다행히 이렇게 또 본인의 흑역사를 네. 바로 얘기하시다니. 네. 네. 또 법인 영업도 시켜주길래 하다가 펀드 매주도 재밌겠다 해서 스카우트 받아서 이직했다가 네. 역시 나는 트레이더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제 집중해서 트레이딩만 쭉 해서 약 한 7년 정도를 어쨌든 증권업 이 여의도에서 네. 트레이더라는 게 이제 예전으로 치면 사고. 맞습니다. 예전으로 치면 무역상이죠. 되게 200년 멋진 전에. 표현인데요? 네. 트레이더이니까 말 되네. 그쵸. 네네. 무역 상사를 의미했었는데 요즘 요즘 21세기 트레이더들은 정말 마우스 버튼 하나로 그냥 알고리즘으로 사고 파는 일을 네. 하죠. 그때 그러면 뭐 돈은 좀 많이 버셨어요? 어때요? 돈을 그때 죽자고 해서 트레이더라는 게 업사이드가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다운사이드는 뭐 보통 한 3달 안에 잘리거든요. 3달 안에. 조금만 못해도 한 7년간 버텼다는 거는 오, 어쨌든 맞네. 먹고 살면서 잘 했다는 거죠. 그럼 막 우리가 말하는 억대 연봉도 당연히 찍으시고. 그렇죠. 억대 세금을 내봤죠. 그러니까 세금을 억대로 네. 소득세를. 소득세를 네. 그 전에 한 억을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은 지 몇 년 안 돼서 네. 세금을 나는 그 몇 년 전에는 억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허. 이거를 세금으로 내다니 되게 영광이면서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내 미래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될 텐데 나에게 있으면. 그렇지.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못 봤는데 빅쇼트 뭐 이런 영화 네, 보면 네, 네. 막 화면 따르르 이렇게 띄워놓고 맞아요. 수시로 막 사고 팔고 네네. 그럼 되게 보면서 피 말리겠다 뭐 이런 생각 피 말리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멋있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이거 진짜 실수하면 엄청난 일 벌어지는 거 맞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우리 소위 이제 주문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주문 실수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영어는 fat finger라고 하죠. 손가락이 두꺼워서 옆에 걸 같이 눌러? 같이 누르는 그냥 비유적으로 10만 원 넣어야 되는데 100만 원 넣는다거나 1000주 해야 되는데 10만 주 잘못 넣는 케이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는 주니어들이 짜장면 같은 거 시킬 때도 주문 실수하면 엄청 혼내요. 주문 실수는 여기서는 정말 죽을 죄다. 대표님 작년에 책 내셨었잖아요. 거기에 본인 소개하실 때 음악 좋아했었다고. 네. 저는 이제 전문 뮤지션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흥음악 프로듀싱하고 뭐 랩 녹음하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재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게 됐죠. 슬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노래도 한 100곡 이상 녹음하고 동아리 활동, 뭐 공연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때 끈기를 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지금 한 중간쯤 되는 래퍼로 약간 원로 래퍼로 생존했을 것 같기도 한데 원로 래퍼.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음악이랑 지금은 돈을 다루고 계시나요? 네. 되게 상극의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쩌다가 이렇게 휙 전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음악은 어찌 보면 돈에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멀어 보였고, 맞아. 그죠?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돈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잘 섞여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돈과 어른의 세상에서 좀 도망쳐야겠다. 나 혼자 쿨한 척을 해야겠다. 음악도 서태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의견으로서 세상에 좀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음악으로 그거를 좀 메시지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보니까 래퍼들은 계속 돈 얘기하고 맞아, 요즘에 그렇네. 네. money, show me the money 막 네. 이러고. 그 당시에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네, 네, 네. 투기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트레이더죠. 트레이더들의 아버지인데 네. 그분은 자본주의에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자본주의를 개선시키는데 그 비영리 단체에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세상의 진보를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행히 이 자본주의로 온몸을 거부하고 있던 저에게 적당히 허영이 섞인 일단 명분을 만들어줬죠. 맞네, 명분, 컷을 줬네, 진짜. 너무 네. 멋있다, 너무 예술가 같다. 그래서 옮겨 탈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조지 소로스 형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 외국 할아버지께서 네.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창업 이야기로 가볼 텐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dog eat dog world라고 표현해요. 네. 멍멍이가 멍멍이를 잡아먹는, 서로 막 이렇게 경쟁 심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곳에서 30대 초반에 연봉 막 이렇게 4억 막 찍으면서 돈 많이 버셨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연봉 4억이면 그래도 더 있을만하고 더 그곳에서 주구장창 있으면서 나중에 막 임원까지 가면 연봉 막 10억대도 되고 왠지 이럴 것 같은데 왜 관두고 나오셨어요? 그때 크게 느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네. 단기간에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과 원리 원칙 그리고 모델링 같은 걸 사용해요. 또 웬만하면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다 자동화하고 자동화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내가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99.99% 자동화 시킬 수는 없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돈 버는 모델링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는 너무 어렵고 지난한 일이고 제대로 교육받아야 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무작위인 부분이 존재하고 원칙으로 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일반인들이 평균 수익률이란 건 사실 굉장히 마이너스 나기 쉽거든요. 맞아요.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손실이 나지는 않을 텐데 정리만 잘 해줘서 엔진화를 시켜도 기술로 가능하고 하다.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 지극히 이과적인. 물론 이제 문과적인 것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의 사람에게 맥락이 다르다, 컨텍스트가 다르다. 똑같은 투자 기회여도 어떤 사람을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 잡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 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래. 사람마다 다른 것을 활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먹힐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는 진짜 약간 scientific하고 뭔가 sophisticated하고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도 될 만큼 네네. 뭔가 과학적이고 그런데 그럼 회사 이름도 뭐 top tech technology 그쵸. 뭐 investment DM 막 이런 tech 식으로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단 말인데 갑자기 두물머리래. 왜 데이트할 때 많이 갔던 데인데 그리고 회사 이름은 블릴레오래. 플랫폼이. 이거 네. 왜 이렇게 하셨어요, 대체? 제가 약간 그 반항기가 있어서 아. 그 영어 이름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때. 그래요? 가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물머리 누가 왜 지었지 하는 약간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수해? DM AI, 뭐 DM 테크, 뭐 DM 솔루션스 이렇게 했어도 맞아. 되는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네. 순한글말을 써보고 싶었고 저는 이제 제 딸이랑 아들도 다 순한글말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글로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뜻이 뭐죠? 이거 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맞는 정확히 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남한강이 북한강이 만난다는 게 우리는 이제 융합의 의미, 만나서 큰 한강이 된다는 것이 네. 너무 멋있다. 금융과 이제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합쳐진다면 기존에 풀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을 기하급수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합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합치자라는 의미에서 두물머리라고 했습니다. 꿈보다 행운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핫도그도 맛있고요. 예, 그리고 불릴레오는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불려준다, 자산을. 네. 그것도 약간 그 역발상을 하는 갈릴레오에서 딴 거죠. 그쵸. 그 전에 저희가 불리오라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게 약간 구독식 리포트 서비스였는데 일종의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 팬클럽 이름이 불릴레오였어요. 불리오 got it. 저희가 앱을 만들 때 나중에 그 팬클럽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불릴레오가 좋아서 앱 이름을 아예 불릴레오라고 하자라고 해서 근데 되게 괜찮아요. 들으면 안 잊혀져요. 불릴레오의 멤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로봇
어드바이저? 네. 그러니까 로봇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징을 해주는 거예요? 관념은 그렇죠. 여담으로 어. 1980년대 초반에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들고 나왔을 때 기자분들이 막 인터뷰를 해요.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로봇이 막 주식까지 막 어드바이스 어머. 해주고 그런 거냐, 컴퓨터가. 그때. 네.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될 겁니다 얘기했는데, 그때도 기자분들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40년이 흘렀어요. 분야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챗봇,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과 기계와 이야기할 때 기계가 사람인 척 하는, 혹은 사람의 니즈를 대화를 훨씬 더 스무드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거는 금융업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 많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시리가 그걸 해주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죠? Siri. 시리라고 하네요. Siri 아닌가요? 근데 그쪽 기술이 이제 재무 쪽에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들어와. 투자 쪽에 네.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고객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엔진이 무엇이고 데이터는 무엇이어야 되고 원리는 무엇이어야 되고 어떤 모델을 써야 되고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AI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전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배전이 굉장히 더뎌요. 왜냐면 증권업 전반에서는 어떤 엔진이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학계에서도 별로 크게 연구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업계에서도 그래도 사람이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그 맞아. 디지털은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는 창구일 뿐이야. 근데 이제 디지털이 세상 온 것 같아까지는 왔는데 그 뒤에 필요한 방대한 시스템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개발할 때 엄청난 코딩과 엔지니어링 이런 맞아요. 앱 뭐라고 하지? 웹 개발도 필요하고요. 엄청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죠? 개발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 그 개발 중에서 엔진 개발은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고, 네. 특히 금융 데이터를 연구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퀀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퀀트테이티브 트레이더 할 때 네. 계량적으로 숫자를 보고 모델링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네, 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섹터가 뜨고 있을까? 인간의 영역품이 존재하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맞아. 실제 분석 가능하고 실수를 줄인다거나 기회, 어퍼튜니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일반인에게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실험해 가는데 굉장한 용기와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지. 그렇지만 3, 4년이 지나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현재의 투자는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진짜 우리가 3, 4년 지나면? 3, 4년이면 되게 금방인데. 금방이죠. 네. 눈 깜짝하면 3, 4년이 지나는데 맞아요. 3, 4년이 지나면 자산 가격이 올라 있잖아요. 눈 깜짝하고 자산 가격이 올라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오를 때만 좋지 내려가거나 그대로이면 그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완전. 그렇지만 눈 깜짝했는데 10년이 흐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10년이 흐르실 거예요. 여기 다 눈 깜짝하면. 근데 10년 후에는 자산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 오를 거란 말이죠. 연 8% 오른 것들은 10년간 100%가 올랐을 100%네요. 겁니다. 네. 그죠? 예, 예. 좀 더 높은 수익률이 운 좋게 그 와. 구간에 맞는다면 예. 200%, 300% 돼 있겠죠. 그렇죠. 눈 깜짝해 있는데 100% 버는 게 기회가 예. 인생에 아직도 5번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제대로 투자를 했을 때나 그런 거고, 제가 2007년에 샀던 주식을 아직도 못 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2007년이면 10년도 넘었는데 아직 마이너스라서 못 팔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계속 들고 있으면 큰 돈 벌었을 주식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22% 그런 됐을 때 것들은 팔았겠죠. 이미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투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을 미래의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맞아, 미래의 그죠? 나에게. 맞아. 10년 후가 되면 30대가 되시겠죠? 내가 지금 이게 멘트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네. 30대가 되셨을 네. 때 10년 전에 샤이니가 갑자기 선물을 보내놨어. 선물을 보내놨어. 근데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내려면 얼마나 고마워요. 완전 고마워. 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통장에 2억이 있는 사람이야. 와. 나는 오늘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2억을 내일이 나에게 또 보내야지, 또 보내야지 하면서 그 수천 명의 샤이니가 서로 호의적인 샤이니로 변하는, 그 링크로 변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 행동의 연결고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송금을 하는 거, 미래의 오늘 나에게. 송금을 하는 거. 미래의 나에게 송금하는 거. 그게 투자죠. 와, 시간의 오늘 힘, 송금을 하는 거. 오늘 오케이. 당장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쓰지 마시고 내일에게 양보하세요. 네.